저는 이제 형사 정책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법학자는 아닙니다. 변호사도 아닙니다. 판사나 검사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제가 아마도 경기대학교라는 곳에 가지 않았으면 아마 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리학자인데 경기대학교에 갔기 때문에 어쨌든 발을 들여놓게 된 이유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경기대학교에 당시에 20년 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정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정학에서 이제 교도소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교도소에서 제일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를 선별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고요.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주어졌던 과제가 이제 위험한 사람을 정의해서 그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해라 하면서 데이터 파일을 저에게 던져 주셨어요. 그런데 제일 크게 제 눈앞에 이제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었느냐면, 누가 제일 위험하냐? 사람이 사람에게 위험하다는 게 대체 뭐냐 하는 거 일단 정의를 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 일이니까 법학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제일 쉽게 답을 할 것 같아 가지고 형법을 전공하는 선생님들,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를 정의를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여쭤보니까, 양형 기준을 봐라. 양형에 보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지 이미 다 나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주목을 했어야만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름 아닌 살인범들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데이터 안에 살인범들이 사실은 뚜껑을 열고 보니까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법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양형이 가장 긴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위험한 사람들 아니겠느냐, 나가서도 아마 위험할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살인범들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살인범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인범들의 전과력을 보니까 반 이상이 정말 벌금형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전과라고는 대체 한 번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인범으로 돌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출소를 한 이후에 그럼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면 이 살인범 가해자가 누구를 죽였을까 하고 보니까 대다수의 이제 살인범들이 사실은 알던 사람들을 죽였고요. 더군다나 그 중에 여성 살인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증이 들어서 여자들은 대체 누굴 죽이나 하고 봤더니 거의 대다수의 여성 살인범들 중에 장기수들은 전부 배우자를 살해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그럼 평생 2번이나 살해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사실 그걸 고민을 사실 했어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위험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나갔을 때 또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입장 바꿔놓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 번 배우자를 죽인 사람이 나가가지고 또 배우자를 만들어가지고 한참 살다가 한 30년 후에 또 죽일 가능성은 거의 0%일 가능성이 있죠. 뭐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이, 그러면 이건 살인은 답이 아니다. 살인죄로 위험을 이제 우리가 규정하기는 어렵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관념적인 뭐 어떤 개념들, 뭐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내에 있는 어떤 제도나 법으로는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구나. 영어권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영문서적을 뒤져봐야 되겠다 해서 제일 먼저 발견을 한 수많은 문건들은 섹스 오펜더가 여러 가지 이제 범죄자들, 유형의 범죄자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섹스 오펜더다, 이런 이제 정의를 해놓은 책들도 너무나 많고, 과거에 살아온 행적을 보면 앞으로도 그와 같은 습벽을 어느 날 갑자기 바꾸기는, 개과천선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소를 하면 또 비슷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또 비슷한 어린애를 공격할 수도 있는, 만약에 과거에 8살짜리 아이를 그야말로 주기적으로 3번 이상 성폭행을 했다면 이번에 출소를 해도 또 8살 때 인근의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흥미를 느낄 가능성은 완전히 없애기는 일단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무부에다 납품을 할 때 제 마음대로 이제 성범죄자들을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가중치가 되도록, 근데 사실은 아무도 그 가중치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었고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델링을 해서 제출을 하고 보고서는 끝났습니다.